그리고 입시 사정관들이 얘기할 때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진짜를 찾으려면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과정을 봐야 돼요. 진짜인 아이와 진짜 같은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미국 입시는 움직이고 있다. 친구들, 우리 AI 시대가 오면서 지금 미국 입시 시장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fraud예요, fraud. 사기. 왜 이게 많이 떠오를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AI가 생기면서 정말 창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컨설팅 회사에 똑같은 돈을 내서 아예 완전히 다 만들어낸 거짓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상도 다 진짜 대회가 있었던 것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돈으로.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쉬운 길을 택하겠죠. 그래서 미국 입시 사정관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프로필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를 찾아내려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제 SAT 점수도 다시 UC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이제 아이들이 뭐 저 영어 점수 이 정도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막상 대학교에 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 발표를 하나도 못해, 글도 하나도 못 써,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점수로도 다시 이제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게 나온 거고,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진짜를 찾으려고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짜 같은 거 말고 진짜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미국 대학에서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보나요? 아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 입시 사정관들이 생각하는 진정으로 이 대학교에 들어와야 할 학생은 호기심이 확실한 학생이라는 키워드를 줬어요. 그래서 intellectual curiosity라는 키워드가 이제 원서의 질문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입시 사정관들이 얘기할 때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이제 미래의 인재다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 왜 쓸데없는 질문하고 앉아있어? 맞아요. 어쨌든 이제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질문을 잘 못하는 유형 5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너무 긍정적인 사람. 이게 무슨 말이지? 선생님,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거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모든 게 더 좋고 굳이 그걸 왜 일을 만들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학생은 불편함이나 이런 의문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나쁜 경험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도 사실 우리 삶이, 인생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는 것을 찾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하면 좋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면은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나? 아니면 이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다른 사람이 저걸 해결할 거야 라는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질문들이 딱 그 3가지였어요.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좀 물어볼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질문을 못하는 유형 뭘까요? 투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비슷해요. 너무 현실적이면 안 돼요. 너무 현실적인 학생, 이건 뭘까요? AI만 고지고대로 믿는 학생이요. 너무 현실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실적인 조언이랍시고, 야, 너 살아남으려면 이거 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이런 조언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현실적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거를 되게 좋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좋지 않아요. 내가 너무 현실적인 걸 추구하게 되면은 남의 생각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게 맞겠지가 돼요. 나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님의 성공 방정식 틀 안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부모님은 어른이니까 이 삶을 살아왔으니까 나한테 주는 조언이 당연히 맞겠지.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그 현실적이라는 틀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면은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부분 현실적이라는 말 안에 돈을 잘 벌기 위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잘 생각해보면은 돈을 벌려면 내가 오랫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되니까 막 들어갔어. 그 일에. 근데 너무 하기 힘들어. 그럼 오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리 한 달치 월급이 높더라도 내가 이걸 오래 하지 못하면은 그만두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내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내가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남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저 사람이 이게 현실적이라고 저 사람이 이게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은 돈을 진짜 잘 벌 수 있을까요?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주도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할 때 이런 얘기도 해요. 너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사실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짜 그냥 쥐기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온 사람이었더라면 진짜 생각해봐야 될 거는 내가 진정한 권력을 얻으려면은 사실 내 인성부터 키워야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여기서 정말 많이 보는 학부모님이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는 이거를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의사가 되면은 돈도 잘 벌고 무시당하지 않고 권력이 있고 직위가 세워지고 뭐 리스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면서 의사가 돼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의사들이 계시다면 적어주세요. 의사가 진짜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 현실적인 조언 때문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못하고 요거 의사가 돼야만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의사가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유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의사 솔림 현상? 성형외과, 피부과,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여기에만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한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소아과가 없어서 우리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전문의가 없어서 수술이나 뭐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애를 더 낳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의사가 돼야 하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길 바라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의사가 되는 사회를 만들지 말자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못하는 유형. 세 번째. 너무 많이 혼나는 사람이요. 반대입니다. 근데요? 칭찬을 많이 받은. 에? 칭찬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못했을 때도 칭찬, 잘했을 때도 칭찬. 그러면 이 친구는 두 가지 부류의 아이들로 나눠져요. 하나는 엄마가 진짜 나한테 칭찬을 진심으로 하는 건지 뭐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류는 뭐가 됐는지 아세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함에서 나오는 거만. 거만한 아이가 나와요. 근데 거만하면 질문을 왜 못할까요? 거만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주변에 관심이 없어요. 나 잘났거든. 나만으로 만족하거든. 그래서 주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아요. 나한테는 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상관없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인성 교육을 한다는 게 또는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게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질문이 안 생기고 의문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아니
아이가 자존감이 높고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족이라는 게 칭찬으로부터 왔다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나의 만족이? 상대방. 칭찬을 해주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해줬을 때 난 만족하는 거고,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도 쉽게 부러질 만한 자존감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너무 칭찬만 한다면.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게 그런 경험을 해야지 여기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오고 거기서 나오는 관심과 의문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뭘 것 같아요?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질문을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분야를 모르면 질문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사실 답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질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만난 학생들 중에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직업이나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진로라는 게 사실 정해놓아 버리면은 질문을 더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전 이미 이렇게 정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질문하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ambiguity, 모호성을 못 견뎌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해요? 모르는 걸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난 이미 다 잘하는데, 난 이미 이거 다 아는데 라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은 질문을 못 합니다. 왜냐면은 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게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 이런 ambiguity가 좀 어려운 아이들은 요런 연습을 해주면 좋아요. 왜? 라는 질문을 좀 많이 연습해주면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너 왜 의대 가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이렇게 좀 뻔한 답이 처음에는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왜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돕고 싶은데? 이랬더니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의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파는 거죠. 그럼 어떤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들 성형외과나 돈 잘 버는 분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사람들은 돈 잘 버는 과로 가려고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가 되는 거예요. 그쪽 분야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서로 가고 싶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의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이에서 저는 소아과에 의사가 많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아과에 들어가야겠어요 라는 디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소아과도 그렇고 외과도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대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 소아과나 외과 생각해주세요. 우리 한국을 살려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은 되게 이타적인데요? 근데 약간 비슷하지만 다섯 번째는 효율을 너무 따지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효율 따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른 시대에 효율을 따지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낭비가 너무 많잖아요. 낭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놓치냐면은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만 보게 돼요. 미국 입시에서 진짜를 찾을 때 뭘 보죠? 결과를 보나요? 진짜를 찾으려면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과정을 봐야 돼요. 효율적인 아이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과정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게 대부분 효율을 따지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이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교육 시켜야죠. 참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을 다 냈으면 이 정도는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에 포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진짜인 아이와 진짜 같은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미국 입시는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포장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못 알아볼까? 특히나 이제 컨설팅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컨설팅 회사는 포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게 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비리그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틀렸다? 그리고 이 세상에선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아이가 학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 있잖아요. 커리어를 내가 만들어갈 때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하는 방법을 언젠가는 배워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미국 입시라는 아주 좋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봤을 때 다 공통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면에 있는 질문을 찾아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풀고 싶은 내 진짜 동기부여를 찾아야 한다. 요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이CC 안에서도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Don't collect activities, grow a question. 질문을 grow 시키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내는 학생은 없거든요.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게 채워집니다. 대학교들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올 만한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질문을 많이 합시다. 선생님, 첫사랑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건 다음 시간에.